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11월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부 10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93 마이크로그램, 안동 107 마이크로그램, 영주 152 마이크로그램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어젯밤 11시 26분쯤 독도에서 응급 환자와 소방대원 등 7명을 싣고 육지로 향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소방청은 환자를 태우고 이륙한 헬기가 2, 3분 뒤 독도 선착장 인근 바다에 추락했으며 어군 탐지기 조사 결과 수심 72.2m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해경 경비 함정 14척과 헬기 8대를 급파해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잠수 요원 45명을 사고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한편 헬기 실종자 가족 중 19명이 오늘 오전 울릉도로 향했고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포항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 대기실에 머물며 구조 수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인들의 공분을 샀었죠. 결국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비난 여론이 일자 등 떠밀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대구시는 예산이 없다며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구 고등학생들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구시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합니다. 내년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듬해엔 고3과 고2, 3년 뒤에는 고1도 포함돼 오는 2022년이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대구만 무상급식을 내년에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또 여러분 언론과 그리고 또 학부모들 이런 쪽에서도 2021년부터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대구시가 40%, 시교육청 50%, 구군이 10%씩 부담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45%와 55%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인 내년에 168억 원이 드는데 지방 소비세 증가분에서 쓰거나 안 되면 예비비라도 쓰겠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라도 내린 결정을 환영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다행히 오늘 이렇게 단계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점은 아쉬워했지만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가 대형 의류 유통업체에 매각되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필 지역 핵심 상권을 잠식할 복합 쇼핑몰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중심 상가, 점포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이 일대 400여 개 점포 가운데 90여 개가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인들은 보문단지한 보문상가가 대형 의류 유통업체에 매각되자 민감한 반응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고요. 하루하루 생계가 정말 딸린 문제인데 저 모다 아울렛이 저기 천북에 있는데 또 보문에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다 측이 이번에 낙찰받은 보문상가 면적은 2만 5천여 제곱미터, 인접한 곳에 이미 사들인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더하면 쇼핑몰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상인들은 우리나라 관광의 역사가 깃든 보문상가를 의류유통업체에 매각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도 정책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개발공사에서는 거꾸로 그 복합 쇼핑몰을 보문에 유치를 해서 상권을 쪼개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있는 같은 회사 아울렛 입주업체들도 상권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다 측은 복합 쇼핑몰 착공 시기와 또 관심사항인 보문탑 보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땅을 판 137억 7천만 원 중 91억 원은 내년에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별별 상상 칠성 야시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칠성교와 경대교 사이 신천 둔치 공영 주차장에 야시장이 서는데 전통 음식과 퓨전 음식, 의류와 액자를 파는 상품 코너도 있습니다. 400명이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칠성 야시장은 연중 쉬는 날 없이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밤 12시까지 문을 엽니다. 대구FC가 오는 일요일 저녁 6시 홈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합니다. 4위인 홈팀 대구는 승점 4점 차인 3위 서울을 쫓고 있고 상대 전북 역시 선두 울산을 승점 3점 차로 추격 중인 만큼 각각 선두 탈환과 3위 추격이라는 목표로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올 시즌 두 팀은 공식 개막전에서 만나 무승부를 기록했고 각각 원정에서 1승씩을 챙기며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결과를 활용하려 한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 형성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조사 주체 목적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사용된 전례가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달 6일까지 신청사 후보지를 접수하는 가운데 유치 전에는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대구 서구 상리동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의해 사살됐고 나머지 멧돼지들은 인근 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포획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증세는 확인되지 않아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